안녕하세요. 부천 비담한의원 이성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20대 때 공황장애를 직접 겪어보고 그걸 치료하는 과정에서 공황장애에 대해서 잘 알게 됐고 지금까지 공황장애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증상, 원인, 그리고 치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공황장애란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는 극도의 불안감과 함께 호흡 곤란이나 심장 두근거림, 어지러움, 발한, 그리고 소화장애 이런 신체 증상과 함께 미칠 것 같거나 죽을 것 같거나 쓰러질 것 같다는 정신 증상을 동반하는 공황 발작을 주 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상황, 예를 들면 천재지변과 같은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누구나 공황이라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공황장애란 그러한 특별한 일이 없이 사소한 일에 의해서도 쉽게 불안이 발생하고 공황 발작이 일어나는, 그리고 공황 발작에 대한 예기 불안이 나타나는 것을 공황장애라고 정의합니다. 일단 공황장애의 증상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체 증상이고 두 번째는 정신 증상입니다. 먼저 신체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공황장애 신체 증상은 매우 다양한데, 첫 번째 호흡이 곤란하거나, 그리고 심장이 심하게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그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체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머리가 아프거나 상열감이 나타나고 식은땀이 나타난다든지 발한 증상이 있고 소화장애가 동반되고요. 그리고 근육통 또는 이제 열감, 비현실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증상이 점점 심해지다가 공황 발작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때 환자분은 119를 부른다든지 응급실을 간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막상 병원에 가면 크게 검사 결과에 나타나지 않고 증상도 가라앉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황 발작을 한번 겪게 되면 다음에는 공황 발작을 두려워하는 예기 불안의 증상이 생기고 다시 공황 발작이 생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공황장애 정신 증상은 미칠 것 같은 생각이나 죽을 것 같은 생각, 또는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 멘탈이 붕괴되고 혼돈스러운 그런 증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정신 증상은 신체 증상을 악화시키고 신체 증상은 다시 정신 증상을 악화시킴으로써 악순환에 빠지고 만성적인 불안 상태가 지속되게 되는 것이 공황장애의 증상입니다. 또한 공황장애에는 공황 발작이 나타나는 상황이나 장소를 피하게 되는 광장공포증을 동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광장공포증이란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타는 상황을 피한다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는 상황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어떤 대인기피증과 같은 현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좁은 곳에 가지 못하는 폐쇄공포증, 또는 본인이 두려워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피하는 특정 공포증 같은 광장공포증의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 공포증을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진단은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온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DSM-5 기준에 따르고요. 이 DSM-5 진단 기준에 의하면 첫 번째, 반복적으로 예상하지 못한 공황 발작이 있어야 하고, 공황 발작은 극시간 공포와 고통을 동반하면서 수분 내에 최고조에 이루어야 하며 그 시간 동안 다음 증상 중에서 4가지 증상 이상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 심계양진, 가슴 떨림, 그리고 가슴 두근거림, 심장 박동수의 증가. 두 번째, 발한, 식은땀이 나는 거고요. 세 번째, 몸이 후들거리거나 떨리는 증상. 네 번째, 숨이 가쁘거나 답답한 느낌. 다섯 번째, 질식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여섯 번째, 흉통, 흉부 불편감. 일곱 번째, 메스꺼움과 복부의 불편감. 여덟 번째, 어지럽거나 불안정하거나 쓰러질 것 같은 느낌.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춥거나 화끈거리거나 온도 조절을 잘 못할 것 같은 느낌. 열 번째, 감각 이상, 감각이 둔해지거나 따끔거리는 느낌. 11번째는 비현실감과 이인증인데요. 비현실감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고, 이인증은 내가 나 같지 않은 느낌을 말합니다. 12번째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거나 미칠 것 같은 공포. 13번째는 죽을 것 같은 공포입니다. 자,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공황장애의 첫 번째 진단 기준에 부합합니다. 두 번째로는 적어도 1회 이상 발작한 이후에 다음 중에서 1가지 이상의 증상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추가적인 공황 발작이나 그 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예를 들면 통제를 잃거나 심장 발작이 일어나거나 미칠 것 같은 느낌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발작과 관련된 행동으로 현저하게 부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황장애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나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피하는 것 등을 얘기합니다. 이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건을 공황 발작 이후에 1개월 이상 겪어야 하는 게 두 번째 기준이고요. 세 번째는 이러한 장애가 물질에 의한 것이거나 아니면 다른 의학적 상태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의학적 상태라는 것은 예를 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심폐질환으로 일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준은 이 장애가 다른 정신질환으로 설명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회불안 장애처럼 공포적인 사회불안 상황에서만 나타나거나 특정 공포증에서처럼 공포에 대한 대상이나 상황에서만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박장애처럼 강박적인 사고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서처럼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기억에 의한 것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분리 불안 장애에서처럼 애착 대상과의 분리에 의한 불안이어서도 안 됩니다. 이와 같은 기준을 만족할 때 공황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공황장애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심리적 요인, 인지적 요인이 있고 신체적 건강 상태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유전적 요인은 공황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있을 경우 자녀에게도 공황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는 뇌신경계의 선천적인 과민성이 유전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인데요. 생물학적인 요인은 뇌의 신경계에 관한 것으로 신경 전달 물질의 이상이나 자율신경의 불균형에 의해서 기인합니다. 특히 자율신경 중에 하나인 교감신경의 과활성에 의해서 공황장애가 많이 유발되게 되는데요. 교감신경의 과활성은 각종 신체 증상을 발생을 시키고 악화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만성적인 자율신경의 불균형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각 장기의 기능과 평활근의 긴장을 유발하여 만성적인 공황장애의 반복을 유발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심리적인 요인이란 외부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얘기하며 우울한 심리 상태나 불안을 쉽게 느끼는 심리 상태 같은 것들이 공황장애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인지적인 요인인데요. 인지적인 요인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많은데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공황장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보통 부정적인 감정이나 부정적인 해석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인지행동 치료로 교정이 가능하며 공황장애의 치료의 핵심적인 부분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활적인 요인인데요. 공황장애는 술이나 담배,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 그리고 신경을 자극하는 각종 물질들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공황장애가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이 결핍된 상태나 수면이 부족하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이 깨진 상태가 공황장애 발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피로한 상태는 공황장애의 발생을 쉽게 만드는데요. 이 부분에선 한방 치료가 공황장애의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부분이 됩니다. 공황장애 치료에는 크게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한방 치료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약물 치료는 신경정신과에서 처방하는 약물을 의미합니다. 신경정신과에서 처방받는 약물은 중추신경계로 직접 들어가서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것은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가 있고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라는 계통의 항우울제 약물이 대표적인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약물입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다른 계통의 약이 처방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항불안제는 빠르게 불안과 신체 증상을 감소시키고 항우울제는 1-2주의 기간에 걸쳐서 공황 발작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공황장애 환자가 우울증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아 항우울제가 처방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 뇌신경 전달 물질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약물 치료는 효과는 매우 빠르지만 내성이 생길 수 있고 중단 시 금단 증상을 심하게 겪을 수 있어 중독에 대한 부분과 부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행동 치료인데요. 인지행동 치료는 심리상담과 행동교정으로 나뉘는데 약물 치료만 시행하는 것보다 치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공황장애의 정신 증상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생각의 교정을 통해서 공황장애에서 대표적인 부정적인 생각을 교정함으로써 치료에 임하게 됩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핵심적인 요소는 환자에게 발생하는 사소한 증상을 심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을 교정하고, 공황 발작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고 미치거나 죽거나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에 있습니다. 공황장애 치료에는 첫 번째, 공황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 공황장애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인식하는 것,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이거를 자동적인 사고라고 하는데요. 자동적 사고를 교정하고 호흡법과 근육이완법을 통한 명상훈련, 그리고 실제 상황에 노출을 하여 공황장애를 극복하는 노출훈련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는 개인보다 다수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한방치료인데요. 공황장애 한방치료는 크게 침구치료와 한약치료로 나뉩니다. 침구치료는 균형이 깨진 자율신경을 바로 잡아주며 자율신경의 만성적인 긴장에 의해서 발생하는 근육의 뭉침과 평활근의 긴장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신체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약치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약은 각 체질에 맞는 한약을 이용함으로써 개개인별로 생리적인 균형이 깨진 이유를 바로 잡아주고 자율신경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떨어진 기운에 의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경우 기운을 올려주는 한약을 처방하고, 만성적인 열이 발생하는 경우 열을 내려줌으로써, 진액이 부족해진 경우 진액을 보충을 해줌으로써, 그리고 화가 울체된 경우 울화를 풀어주는 그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한약 치료를 하게 됩니다. 공황장애 치료를 위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세 가지 치료법,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 한방치료, 이 세 가지 치료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가 좋으며, 이 중에 한 가지만 치료를 했을 경우보다 세 가지 치료를 병행했을 때가 치료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공황장애의 정의와 증상, 진단 기준, 원인 및 치료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공황장애 치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자세히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